에이. 보자. 자, 봅시다. 좋아. 자, 앞서까지는 그 질량 분석기의 그 구동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죠. 특히나 지금은 토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는 이 비행하는 거리가 1m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저 가속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저 양이온에 보시다시피 운동 에너지가 1.2 곱하기 10의 8승 줄 퍼 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줄 퍼 몰로 나와 있네요. 되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때 보시다시피 측정된 시간이 바로 7.1 마이크로세컨드, 그 다음에 7.4 마이크로세컨드.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 무거울수록 늦게 도착하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있는 7.1 마이크로세컨드가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일 거고요. 얘가 조금 더 이제 무거운 애겠네요. 그럼 이때 가벼운 녀석, 이 녀석에 대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2의 운동 에너지의 시간 제곱에 거리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대로 넣어요. 2 곱하기, 자, 운동 에너지가 얼마죠? 운동 에너지가 1.2 곱하기 10의 8승, 아이고 뭐야, 10의 8승 줄 퍼 몰. 그 다음 곱하기 시간이 t니까 7.1 마이크로세컨드 나누기 1.0m인데 요게 제곱, 시간도 제곱. 됐죠? 됐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줄 퍼 몰 한 다음에 7.1의 제곱. 그 다음 자, 마이크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제곱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일 거고요. 그 다음 거리가 1.0이니까 제곱이고 단위가 미터 제곱 퍼 세크가 여기 있으니까 세코 제곱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줄과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도운. 줄 미터 제곱 세컨 제곱이 뭐예요? 줄 미터 제곱 세컨 제곱이 뭐예요? 바로 킬로그램이죠. 제가 킬로그램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뭐냐면 원줄의 정의가 원 뉴턴의 힘으로 1m 가면 원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뉴턴의 뜻이 뭐예요? 뉴턴이 1kg의 물체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될 때를 원 뉴턴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미터가 2번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줄을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으로 나누면 그게 킬로그램이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줄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킬로그램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킬로의 의미는 또 뭐예요? 킬로의 의미는 바로 또 10의 3승을 킬로라고 하는 거죠. 그럼 10의 8승 있죠? 10의 3승 있죠? 그리고 10의 12승 있죠? 계산해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7.1의 제곱 그램 퍼 몰. 됐나요? 이렇게 바뀌어지네요. 그래서 이때 얘네들을 짱짱짱짱 계산을 하면 이때 값이 뭐가 나온다? 얘네들을 쭉 계산을 하면 값이 12 정도가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질량을 구했는데 저 양이온 하나가 12g per 몰이에요. 그러면 얘는 누구란 얘기겠어요? 바로 탄소 12란 얘기겠죠. 그래서 질량수 12짜리 질량을 이 시간 7.1 마이크로 세컨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때 지금 여기에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가 붙죠. 이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지금 문제에서 뭘 쓰고 있어요?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 대신에 지금 뭘 쓰고 있어요? 바로 AMU를 쓰고 있죠. AMU가 그램 퍼 몰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어토믹 매스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원자량 단위죠. 원자량 단위인데 의미상 그램 퍼 몰이랑 이그젝틀리 세임,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 어토믹 매스 유닛이고 얘는 그 몰 질량 단위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 단위 체계가 완전히 같아지는 겁니다. 문제에서 AMU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램 퍼 몰로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M2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M2. 자, M2는 다 똑같고 뭐만 다른 거예요? 7.1이 7.4가 되는 것만 달라지는 거죠. 그럼 다 똑같고 7.1이 7.4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단위도 똑같이 그램 퍼 몰이고요. 그럼 이게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그 유명한 13g per 몰이 나옵니다.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탄소라고 하면 질량수 13짜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토프 실험에서 누구하고 누구를 한 거다? 탄소 12하고 탄소 13짜리가 섞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네들을 토프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가벼운 애, 좀 무거운 애가 도달 시간이 달라졌고 그것으로부터 원자량을 요래 표현할 수 있게 됐네요. 됐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답. 그 다음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줄게요. 에이.
자, 세 번째는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 12.011이래요. 거기 보시면 막 조그맣게 택이 붙어 있죠. 자수, 공 이렇게 붙어 있죠. 자자가 자연대고요. 숫자가 어디더라? 하여튼 어디고 공자가 공대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줄였더라.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공대 쪽에서도요. 이렇게 이제 그 화학심층 시험을 봤었는데 요즘은 공대가 전부 다 이제 수학만 보죠. 서울대 기준. 뭐 카이스트는 구분 없이 뽑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자, 뭐 어쨌거나 요 거기에 있는 괄호 3번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 12.011이래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요렇게. 탄소가 지금 소개된 게 보시다시피 질량수 12짜리하고 질량수 13짜리죠. 그럼 얘네가 원자량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자, 뭘 계산한 바에 의하면 요 시간 계산, 시간한 것에 의하면 원자량이 12짜리가 있고 13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자연계 존재 확률이 이거 P, 이거 Q라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뭐가 됐건 P하고 Q는 어쨌건 더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평균 원자량 12.011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바로 12 곱하기 P 13 곱하기 Q 한 개 저기에 있는 산술 평균 12.011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요. 계산하면 이때 얘하고 얘가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P가 얼마, Q가 얼마? P는 0.989, Q는 0.011 정도의 값으로 대강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P 대 Q가 대략 90대 1 정도.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서 탄소 12짜리가 90개가 있으면 탄소 13은 1개 정도 있는 비율로, 알겠죠? 그렇게 우리 자연계에 나타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C2 분자 구조를 예측해보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 녀석은 매우 불안정하여 지구에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쟤는 왜 아주 불안정할까요? 바로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옥텟을 만족시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지 만족할 수도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된다? 지구에는 존재하기가 어렵고요. 우주에 많습니다. 자, 이게 불안정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반응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건 사실 그 고물질계죠. 우리 지구에는 별의별 물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반응성이 아주 큰 C2 같은 것들이 지구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반응을 해버려서 어떻게 된다? 다른 물질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는 반응을 해줄 물질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지구에는 C2가 있기 어렵지만 우주는 어떤 곳이에요? 우주는 물질량이 많은 곳이에요? 아주 희박해요? 굉장히 희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뭐 행성과 행성 사이, 별과 별 사이에 진짜 희박한 그 밀도로 나타나는 곳에 C2 분자라고 하는 게 진짜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연구하는 걸 아스트로케미스트리라고 합니다. 성간화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물질들을 연구하는 화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때 얘가 결합력과 결합 길이를 예측하면 그게 이제 그 문제의 데이터로 나와 있죠. 그거 보시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에 대해서 결합 길이, 결합 에너지가 거기 나와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놈은 결합 길이는 1.24옹스트롬,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는 607kJ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은 탄소 이중 결합 보다는 보시다시피 조금 강하고요. 탄소 삼중 결합은 조금 약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스트롱 건데 결합력이 세고 결합 길이가 짧은 건데 문제가 나와 있는 데이터 보면 삼중 결합보다는 결합력이 약하죠. 이중 결합보다는 세죠. 그리고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탄소 이중 결합보다는 결합 길이 짧고 삼중 결합보다는 결합 길이가 긴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결합력이 세지는 거고 반면에 이리 갈수록 보시다시피 결합 길이는 길어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시트에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자, 뭐냐? 자, 탄소가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보이세요? 4개가 있죠. 4개. 얘가 2개가 모인 게 그게 C2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 탄소가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런 원자가 2개면 전자가 총 8개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구조를 어떻게 해? 이렇게 C2 분자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공명 구조를 통해 이렇게 C2 분자가 존재하거나 보이세요? 그래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섞여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어쨌거나 탄소에는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럼 4 곱하기 2 하면 총 8개의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8개의 전자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놈도 있고 이렇게 있는 놈도 있고 이게 섞여 있는 게 바로 C2 분자라는 얘기죠. 무엇으로부터? 요 것으로부터. 지금 얘기하고 C2 분자는 결합 길이가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사이, 결합력도 이중결합, 삼중결합의 사이니까 이중결합도 아니고 삼중결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스 구조로 표현을 한다면 공명 구조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렇게 딱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요 둘 다 옥텟 만족합니까? 옥텟 만족하지 못합니까? 옥텟 만족하지 못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만약 요 탄소가 요렇게 트리플 본드, 이게 트리플도 아니지, 쿼드러플 본드, 알겠어요? 4중결합을 이룬다.
이래도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되고 이때 얘는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 거겠지. 근데 이 녀석은 4중결합이니까 3중결합보다도 결합력이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 이거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를 실험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겠죠? 알겠죠? 이거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8. 자, 그 다음 몇 번 문제냐면 5번 문제. 자, 역시나 서울대 문제답게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다만 문제를 잘 읽으면 실제 문제 푸는 거는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성감 물질이니 뭐 파장이 어쩌고 저쩌니 그게 별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5번은 뭐냐면 이겁니다. C2 분자의 분자량 분포인 거예요. 자, 지금 언급하고 있는 탄소가 질량수 12, 13, 원자량 12, 13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2 분자가 있다면 이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걸 거예요. 원자량 12짜리하고 원자량 12짜리에 탄소가 엮여서 C2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원자량 12짜리하고 원자량 13짜리가 모여서 C2 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원자량 13과 원자량 13이 엮여서 C2 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른 가능성은 없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아, 바로 세 가지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6번 혹은 8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각 분자량들의 존재 확률 요걸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 분자량들의 존재 확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앞서 여기에 있는 12짜리 확률을 P, 13짜리 확률을 Q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12가 존재할 확률이 P, 13이 존재할 확률이 Q. 그럼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P 플러스 Q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한 탄소 자리에도 12, 13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 탄소 자리에도 12, 13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12가 들어갈 확률, 13이 들어갈 확률에 거듭 제곱을 해야 전체 가능성이 나타날 겁니다. 어쨌거나 전체 확률은 1인데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P제곱 2PQ Q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시다시피 P제곱은 12가 두 번 있는 거죠. 즉 P제곱은 분자량 누구? 24의 존재 확률인 거고요. Q제곱은 26의 존재 확률인 거죠. 그러면 2PQ는 어디에? 25의 존재 확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P하고 Q가 각각 얼마였어요? 0.989, 그 다음에 Q가 0.011이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P제곱 대 2PQ 대 Q제곱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P에다가 0.989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011 알겠죠? 넣고 줄을 계산하면 숫자가 좀 약간 지랄받긴 하지만 풀어는 줘요. 대략 8100 대 180 대 1
이게 입시라서요. 계산기를 당연히 못 쓰죠. 이 말은 2회 시험을 쳤던 학생들은 정말로 손으로 이걸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왔다고. 우친? 계산 좀 해요? 그래요? 혹시 뭐 어릴 때 뭐 구몬수학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럼 잘하겠네 계산. 돈 좀 계산 좀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리고 이게 말이죠. 이런 거 실제로 시험 문제 풀려고 하면요. 여기 그냥 이렇게 두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0.989 제곱 2 곱하기 0.989 뭐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써놓기만 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입시에서는요. 최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최대한? 입시에서는 최대한 어떤 모습? 우친 당연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알겠죠? 성실한 모습. 좀 가슴 아프죠. 하여튼 뭐 내가 시험 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계산하세요. 알겠죠? 돈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계산이 좀 지랄 맞을 때가 있었는데 뭐 어쩔 수가 없다. 알겠죠? 어쩔 수가 없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6번 문제도 8번 문제로 똑같은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풀인데 보시다시피 그 자연과학대에서는 6번처럼 물었고요. 공대에서는 8번처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달리해서 뭐냐면 풀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때 이제 7번 같은 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게 추가 문제인데 자 7번 봅시다. 7번. 자, 이 7번이 이게 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받았다면 그 학생은 거의 합격을 했었을 거예요. 이해. 자, 뭐냐? 문제 뭐라고 돼 있지? 문제에 신호세기가 1대 2대 1이라면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이씨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앞서 존재 확률이 자, 여기가 24짜리가 있고 25짜리가 있고 26짜리가 분자량이 있을 때 그 존재 확률이 각각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8100, 181 이렇게 된다고 했죠? 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얘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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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크기 B가 대략 8100대 180대 1 무슨 말 알겠죠? 즉 26은 거의 먼지만큼 존재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게 실제인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 이게 그 분자량 존재 확률을 실제가 아니라 상상을 하자는 거지. 상상을 해설이 24짜리, 25짜리, 26짜리가 상상을 해서 1대 2대 1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뽀로뽀로뽀로 이것입니다. 교재 받았어요? 아니요. 네네네. 교재 자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좋아요. 이게 더운 날 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언니 성함은? 언니 이름은? 슈민이 언니. 슈민. 그렇죠. 이 친구는 우친이 친구고요. 우친. 네. 그다음에 디어훈 친구. 슈민이 반가워. 자, 반가워요. 슈민이 언니도 지금 학교 다니는. 학교 어디 다녀? 저 한국과학입니다. 아, 진짜로요? 반가워요. 반가워. 그래. 내가 부산 갖고 나왔는데. 반가워요. 자, anyway. 자, 봅시다. 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바로 이겁니다. 어쨌거나 얘네들 각각의 존재 확률은 P제곱 대 2PQ 대 Q제곱. 이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대 2대 1이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다? P하고 Q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0.5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또 우친이 오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 어떻게 표현된다? 바로 12, 0.5, 13, 0.5 해서 12.5다. 네, 이렇게 대답해도 아주 좋은 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이렇게 토플을 토대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어느 학교 것도 한번 볼까요? 카이스트 것도 한번 볼까요? 근데 놀라운 건 카이스트 게 조금 더 빡셉니다. 조금 더 빡셉니다. 이빠이 빡세 데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나눠드린 교재에 저기 저 뒤쪽을 좀 넘기시면요, 이게 뒤에 붙어 있는데 그 콜스 1 붙어 있는 32페이지 딱 32페이지 다음에 이게 있을 거야. 카이스트화 기출 종합이라고 있을 거야. 찾았어요? 최근 그 카이스트 문제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최근 건 좀 다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 쫙 넘기시면 카이스트 면접에서 몇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찾았나요? 4페이지 4페이지에 2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찾았죠? 이게 카이스트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조금 더 빡셉니다.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이것도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시작! 자, 해보세요.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해보세요. 은근히 그리고 이 문제는 놀라웠게도 아주 프로페셔널한 영역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입시용 문제인데 이게 그냥 고등학생 정도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뭐냐면은 이 매스 스펙트럼 요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뭐 기기원의 뭐 오퍼레이터들이나 아니면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원들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이 문제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매스 스펙트럼을 꽤 좀 제대로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문제 나도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거 좀 오바잖아.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자, 내 칠판 지울 테니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나는 칠판을 지우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지우자 쓱쓱쓱쓱. 좋아요. 혹시 슈민이 언니 황성주 알아? 17학번. 자기보다 2기수 앞인가? 네. 그 언니도 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똑똑한 학생이더만. 포스트 가셨던 아니, 서울대 간 거야. 서울대 갔다 그러는데? 서울대. 네. 똘똘하더만 학생이지. 똘똘하더만. 하여튼 그랬어. 그래. 올해도 또 여학생이 와주셨네. 감사합니다. 자,
승주인가 승주 황성 승 모르겠다. 자 이제 볼까 카이스트. 이건 키스트잖아요. 카이스트. 자 볼까. 그러면 우치나 그러면 인천 학교에서는 이렇게 뭐 예술도 좀 해요? 네. 그럼 그래요? 뭐 예술이라 하면 여기서 뭐 악기를 뭐 다룬다거나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런 거 하는? 진짜로요? 저희 때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안 하고 한 학기 정도밖에 못 하긴 했는데 어. 원래 1인 3기라고 해가지고 어. 그 체육, 미술, 음악 한 가지씩 선택을 진짜로요? 하는 게 있는데 네.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체육은 아예 못했었고 와. 음악은 네. 작년에 저희는 딱 한 번 했었고 지금 저희 후배는 이제 체육까지 다시 살려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우진이는 악기 뭐 다루는데요? 저는 오케스트라에서 뭐, 바이올린 리코더? 하는 것 때문에 바이올린이요? 바이올린을 어. 쌤이 하라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렇구나. 뭐 캐스터네치 이런 건 안 돼요? 그 캐스터네치는 없어요? 캐스터네치 트라이앵글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구나. 그거 랩은 안 돼요? 래퍼? 성악은 있어요. 성악은 있어요. 래퍼는 안 돼요?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다. 알겠습니다. 재밌네. 아니 사실 인생을 길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그거 하려면 좀 빡셀 것 같은데. 뭐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할만했어요? 저는 원래 음악을 해왔어서 정말요? 피아노가 주전공이긴 했는데 네. 선생님이 바이올린 할 애들이 없었나 보구나. 그런 거 어쩐지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사람이. 멋있는데요? 그 사람 같아. 조성진 닮은 것 같은데? 약간 살찌면 조성진 또 닮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조성진 닮았다고? 진짜로 헤어스타일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그래, 안경 빼고 약간 살 빠지면 조성진 같을 것 같은데? 그래, 하여튼 봅시다. 그래, 자 보자. 그래. 수민이는 뭐 예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잘할 것 같은데? 뭐 그래요? 그래. 그 학교에서도 그런 거 좀 하잖아요. 예술 쪽 이런 거 좀 하잖아요. 예체능 조금씩 하던데. 알아? 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아. 도훈이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오보에 오보예요? 오보에 그 악기 비싸던데? 엄청 비싸던데 그거? 이야, 그거 오보에 오보. 시민아, 오보에 어떻게 생각해요? 오후에 네. 하면 냄새 나는 악기를 왜요? 악기가 어. 관리를 잘 해야 이제 그래요? 냄새 난다고요? 냄새 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오래 안 쓰면 그러니까 입으로 부는 거니까 안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안 하면 그럴 수도 있겠. 그럼 그 모든 입으로 하는 악기는 다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 바이올린은 피아노는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신기하네. 이제 여러분들 학교 다행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 라떼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자, 나는 이제 이걸 한번 써볼까. 하하.
깜짝아. 뭐라고요? 보통 어. 풀라고 해주신 이번에 예. 소요하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문제 2개 놓고 30분 주거든요, 보통. 이렇게 큰 문제 2개를 주고 30분 정도 줘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고 학교마다 약간 다른 것 같던데,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부족하진 않아요. 왜냐면 부족하진 않은데 이게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그 영감이 딱 떠오르면 금방 풀리는데, 이 문제를 푸는 영감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난감할 수 있죠. 왜냐면 문제 개수가 몇 개 없는데 생각이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방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 문제 2개 30분을 보통 줍니다. 네. 자, 얘는 12. 그다음에 13.003. 그다음 2 슈쇼의 평균 원자량 8. 어디 갔어? 그다음 문제 80.9. 불어의 평균 깜짝아. 뭐라고요? 불어의 평균 문제는 70. 오오오. 저기 어디 별 잘못. 이게 80.9구나. 99 79.9. 아침에 고마워요. 완전 친절해요. 자, 좋다. 깜짝 놀랐어. 여기 수민이가 부르면 나를 깜짝 놀라지? 자, 어쨌거나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있죠. 무슨 뭐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그림을 보기 전에 거기 나와 있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우선 뭐 파악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문제를 잘 읽어야 되니까요. 이게 그 입시 문제의 특성상 답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죠? 입시 문제는 답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사실은 왜 뭐 그 수능 문제들은 풀어본 적 있어요? 수능 국어, 수능 영어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어요? 영어? 안 풀어봤어요? 그래요. 수능 안 보는 게 좋죠. 안 보는 게 좋은데 보통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긴 거는 그 지문을 읽고 뭐 읽으라고 쓰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문제의 답이 사실 지문에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많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답이 그 문제에 속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유 때문인데, 아무래도 심층은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낼 수 있죠. 그럼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낼 때 이게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교육부나 이런 곳에서 감사가 떴을 때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이 제한되어 있는데 넘어서서 입시 문제를 냈으니까. 그럼 이때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냐면, 답이 문제에 있다 하면은 교과 과정을 넘어서도 고등학생 정도의 지성이면 이걸 읽고 거기에 텍스트 상에서 의미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넘어서거나 텍스트가 긴 문제는 굉장히 잘 읽어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래프를 해석하기 전에 글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내용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평균 원자량이 나와 있고 각각의 원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이 동위원소들의 뭐를 구해봐야 되겠어? 얘네들의 존재 확률을 구해봐야 되겠죠? 역시나 아까처럼 P, Q라고 합시다. 그러면 동위원소가 2개밖에 없으니까 더하면 무조건 1일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 나와 있는 12.011은 12와 13의 산술평균이 되겠죠? 그럼
그럼 산술 평균은 어떻게 구해? 아까 구했던 것처럼 12 곱하기 P 13.003 곱하기 Q 더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되니까 이 경우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P는 얼마? 계산했더니 내가 계산해봤지. 해봤더니 얼마쯤 나와요? 내가 보니까는 0.989 아까 내가 썼구나. 0.989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Q는 0.011 나와요. 그러면 그냥 문제를 읽기도 전에 각각의 원자 동위원소들의 원자량이 있고 평균 원자량이 있으면 각 동위원사의 이런 존재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시작인 거지. 그것을 슈쇼에 대해서도 해보자 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에서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0, 1이 될 거예요. 반대! 반대! 큰일 날 뻔했네. 이 우주를 바꿔버릴 뻔했네요. 그죠? 네. 네. 하여튼 뭐 평행 우주가 될 뻔했네. 우주가 다른. 자, 어쨌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바로 이 문제에서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중수소라고 하죠. 이걸 어쩌란 얘기예요? 무시해라.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자연계에 사실 중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연에 중수소가 있습니다. 양이 적지만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수소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기보다는 인간 사회에서 씁니까, 안 씁니까? 중수소 어디서 씁니까? 어디서 씁니까? 어디 쓰냐면 바로 핵발전소에 씁니다. 여러분 중수로 경수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중수로 경수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롭자가 원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로. 중수로는 그 원자로가 중수소 물로 채워져 있는 거고요. 경수로는 일반 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놈이 됐건 역할이 뭐냐면 감속제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감속제는 뭐? 느린 중성자를 만드는 녀석이에요.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죠. 우라늄이 지구에 있는 방사성 원소 중에 우라늄이라고 있는데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발전소 중에 원자력 발전소라고 있는데 그거 알죠? 다 전혀 모르는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저기 뭐지? 이거 혹시 여러분 왜 한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 원자력 발전 알죠?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라늄이 핵분열하는 거 알죠? 핵분열할 때 어떻게 돼요? 핵분열할 때 별의 별 원소들로 다 쪼개지거든요. 우라늄은 아주 그냥 별의별 걸로 다 쪼개지는데 그 쪼개지는 것 중에 우라늄은 거기서 중성자 하나가 팍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 우라늄 원자 하나당 내 기억에 중성자가 3개인가 튀어나온 거나 그렇거든요. 여기 뭐 그 외에 뭐 플루토늄 이렇게 막 철 이런 데 분해가 되는데 아주 굉장히 복잡해. 여러 가지로 분해가 되는데 그 중에 중성자가 이게 3개가 나오나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나와. 그럼 그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을 또 때려가지고 그 우라늄이 또 핵분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라늄 원자 하나 없어지면 중성자 3개 튀어나오는 거니까 원자 하나 탁 붕괴하면 3개에 의해서 다른 우라늄 원자 3개가 또 붕괴를 하는 거야. 그럼 3개가 붕괴하면 중성자 9개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은 9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늘어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려면 희한하게도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중성자가 운동 에너지가 작은 녀석만 그 우라늄 핵에 반응을 해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어. 이유는 모르고요. 그냥 현상적으로 그래. 그러려면 튀어나온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감속제야. 속도를 줄인다.
그래서 우라늄 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물 속에 잠겨 있어요. 물 속에 잠겨 있어. 그러면 물 속에 잠겨 있는 그 물이 중성자가 튀어나오니까 튀어나온 중성자가 사실 먼저 만나는 게 누구겠어? 주변에 물일 거 아니야. 그럼 중성자가 튀어나오다가 물이랑 쾅 부딪히면 왜 교통사고가 나도 한 번 쾅 충돌하면 충돌한 자동차가 속력이 더 빨라져요, 느려져요, 당연히. 운동을 잃을 테니까.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우라늄에서 분열이 탁 되면서 이제 튀어나온 중성자가 이런 물 분자랑 탁 부딪히면서 속력이 탁 준다고. 그게 이제 최적화된 게 중수거나 경수인 거야. 알겠어요? H2O거나 D2O인 거야. 그래서 이거에 맞게 이 뭐냐면은 핵 반응로를 설계를 하는 거지. 알겠죠? 알겠죠? 그때 이걸 많이 써. 근데 재밌는 건 알다시피 이 원자로는 차가워 뜨거워. 차가워 뜨거워. 뎁다 뜨거울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대빵 뜨거운 우라늄 봉을 물에 담궈놨어. 물들이 어떻게 될까? 아, 이거 뭐 감속제고 자시고간에 그 물에다가 뭐 시뻘건 쇠덩이를 넣어놓는 거니까 물이 불불 끓을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의 감속제가 가만히 있겠어? 막 다 날아가겠어. 다 날아가겠지. 그래서 중수가 되건 경수가 됐건 이 원자로에서는 막대한 양이 필요해. 이게 얘네들이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막 다 날아가. 증발을 해. 그래서 얘네들이 다 뭐냐면 소모품이야, 소모품. 계속 사서 보충해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전 세계적으로 원자로 많아, 적어? 엄청 많지. 그럼 거기서도 지금 이런 중수가 계속 증발돼서 날아가겠지. 그럼 이 중수를 계속 공급해야 되겠지. 계속 공급하는 업체가 있겠지. 그럼 그 업체들이 거래를 하는 마켓이 있겠지. 그래서 중수도 전 세계적으로 선물 시장이 있어요. 선물 거래를 해요. 왜냐하면 중수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 중수를 만드는 공장, 거래하는 시장, 그 다음에 선물 거래소까지 다 있어. 무슨 말 알겠죠? 그 경제 규모가 작지 않아요. 굉장히 커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죠? 그럼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다는 얘기는 이 마켓에, 이 선물 시장에 누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봐, 잘 봐. 전 세계에 그 원자로는 많잖아. 근데 거기서 얘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증발을 해. 그럼 계속 공급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수익이 무조건 나는 비즈니스지.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 왜냐면 수요가 영원한 거 아니야. 계속 증발해. 물이 증발하는 거 말고 수는 없잖아. 그럼 계속 증발하니까 계속 수요가 필요하겠지. 그럼 공급하는 업체는 뭐 물론 선물 거래 가게에서 이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서 수익이 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절대로 재고가 남는다거나 무슨 말 알겠어요? 손해보는 비즈니스는 아니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꿀 빤다고 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걸 꿀 빠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꿀 빠는 비즈니스의 규모가 크겠어, 작겠어? 엄청나겠지. 왜냐하면 발전이라고 하는 건 무지막지한 대규모 사업이니까. 무지막지하게 시장 규모가 큰데 꿀을 빨아.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러면 무조건 누가 개입하게 돼 있다? 생각해봐. 돈이 무지막지해. 근데 부동산도 몰라. 절대 손해 안 봐. 그럼 누가 개입하겠어? 마피아가 개입합니다. 범죄 조직이요. 그래서 이 원자로와 관련된 모든 소모품 비즈니스에는 그것과 관련된 글쎄요, 범죄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 마피아라고 해야 될까, 그 안에서 엄청난 독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로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요, 재벌됩니다. 재벌. 절대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경쟁이 없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그래서 원전을 없애는 게 쉽다 어렵다? 원전을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누가 어떤 정치가가 나와서 원전을 환경 문제 때문에 없애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마피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마피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죽입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쪽 비즈니스는요. 기본 조 달러 단위예요. 몇 조 달러 단위야. 이게 몇 조 원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몇 조 달러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그 정도면 사람 죽일 수 있어? 못 죽여? 몇 조 달러면? 여러 죽인다니까. 무서운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원전 마피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마피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있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여하튼 있다 없다? 있어요. 생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안 주고요. 한 줄로 지금의 경우는 중수소를 무시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정성스럽게 한 번 더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것의 의미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중수소를 고려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브로마이드 저 원전 없애야 되는데. 자, 확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은 원전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정치인은 원전을 계속 유지하고 만들자고 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긴지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만약에 원전을 계속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나한테 정치 자금을 자꾸 대겠어요?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왜냐면 이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죽인다니까요, 진짜로. 나처럼 뭐 듣보잡은 뭐 상관이 없는데 좀 유명하신 분이 원전을 없애자 그러면 죽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원전을 없애기로 결정지은 나라가 어디예요? 그래서 원전을 없애자고 결정지은 나라. 그게 독일이죠. 근데 원전 마피아가 이겨서 원전을 계속 하자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프랑스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엄청나게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때 지금 유럽에서 그 나토 회의와 함께 G7 회의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G7 회의 의장국이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그럼 독일이 의장국이면 G7 회의에서 독일이 어떤 뉘앙스의 회의를 하려고 하겠어요? 원전을 없애자는 뉘앙스의 회의를 하려고 하겠죠.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갔었죠. 거기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원전 비즈니스를 하자고 얘기를 하러 가신 거예요. 독일에서요. 뭐가 약간 충격 아니에요? 지금 독일이 의장국이거든요. 그럼 독일은 프랑스도 있겠죠. G7이니까.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지금 경쟁 관계라고요. 근데 독일이 의장국이니까 원전 없앱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독일과 프랑스랑 우리나라는 뭐 별 억하심정 있어요? 그냥 다 삼자일 뿐이에요. 다 삼자일 뿐이지만 하필 의장국이 원전 없애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가서 우리 원전 합시다 이런 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거짓말한 건 없고요. 다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상황이 그렇다. 갑자기 중수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네요. 중수로랑 병수로 둘 다 쓰는 이유가
이건 좀 싸고요. 이건 비싸요. 근데 이게 효율이 좋고요. 이게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감속재료 제일 좋고요. 이거 조금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소모품인데 됐다 비싸고요. 소모품인데 빵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공존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공장이나 이게 롤을 설계하는 방식도 약간 다른가 봐요. 이거를 설계하는 게 좀 어렵다고 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수로가 보통이고요. 경수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이걸 설계하는 게 되게 어렵나 봐요. 바닷물로 해도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대신 바닷물을 끓여서 이게 염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얘네 물이 막대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얘기 잘했는데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그래서 바다 옆에 있는 거예요. 강물 정도로는 이게 입술도 못 적셔. 강물 정도로는 계속 날아가니까. 그러니까는 바닷물을 끓여야 겨우 이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에 있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막 머리 두 개 달린 막 생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얘네들이 다 그 근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원자력 발전소 얘기도 정말 재밌긴 한데 과학자라면 배운 사람이라면 무조건 없애야 돼요. 과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무조건 없애야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죽을 수가 있다. 뭐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나중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자기 어떤 뭐라고 해요? 소신을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마세요. 알겠죠? 그냥 소신은 가슴 속에만 담고 있어. 알겠죠? 아니 그러다가 죽으면 나만 손해야. 알겠죠? 그래서 소신은 가슴 속에만. 그리고 투표할 때만 꺼내세요. 알겠죠? 투표할 때만. 우리 보통 때는 아무 얘기하지 마. 알겠죠? 알겠죠? 내가 얘기하는 건 나 듣보잡이라 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나중에 여기 오빠들 되게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음악가로. 그때 막 갑자기 막 유명해졌는데 막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소신은 항상 가슴 속에만. 시민연이 알겠죠? 그렇지. 그래.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나야. 그죠? 하여튼. 자, 어쨌건 요거. 자,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아니 깜짝이야. 부러워. 시민현이가 뭐 얘기만 하면 깜짝 놀라. 자, 어쨌건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 P고 Q면 이거는 되게 빤하죠. 딱 평균 함유가 딱 나오니까 얘는 지금 딱 편하게 0.5씩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여기서 베스 스펙트럼을 한번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냐면요. 문제에서는 탄소가 무려 5개나 있네요. 그런데 수소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브로마이드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대요. 이렇게 돼 있죠? 맞나? XY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짜자자잔. 자, 확률. 이 분자에 대해서 했더니 놀라웠게도 M. 자, M이라고 쓴 건 그냥 어떤 임의의 숫자입니다. 왜 M이라고만 뒀냐면 지금 여기서 X하고 Y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으니까 전체 분자량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어떤 숫자 하나를 M으로 두고 그것에 대해서 묘하게도 짠 해서 놀라웠게도 M 플러스 2, M 플러스 4, M 플러스 6 처음 나타나는 가장 가볍게 임의의 숫자인데 이 임의의 숫자가 그냥 어떤 가장 가벼운 분자량인 거죠. 그것을 토대로 전체 분자량이 두 칸씩 늘어나는 것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그 값이
여기에서 놀러 올게도 거기 딱 보니까 문제 직접 나와 있지는 않는데 뉘앙스상 이렇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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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물론 거기에 좀 자잘자잘한 것도 있죠. 근데 자잘자잘한 거는 조금 이따 해결해 보도록 하고 큼지막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큼지막한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바로 1대 3대 3대 1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 1 y가 얼마냐 라는 거죠. y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죠? y가 여기서 3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 3을 사실은 말이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1, 3, 3, 1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이제 지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지문이 뭐예요? 지문. 이거. 그러면 참 봐.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거 이렇게 분석하면 이게 난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사실 얘는 사실은 모르는 상태였지만 이것만 보고도 바로 한 분자 안에 들어있는 브로마이드의 개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요렇게. 자, 첫 번째 1. 만약 y 콜 1이면 어떻게 되느냐? 브로마이드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브로마이드 자리에 자, 누구하고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질량수 79하고 81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한 분자 안에 브로마이드가 한 개가 있으면 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존재 확률에 대해 요렇게 m인 녀석과 m 플러스 2 분자량이 딱 1대1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79가 하나 들어갈 때보다 81이 들어가면 여기서 몇 칸 차이가 나요? 2칸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m이면 그 다음 무거운 분자량은 이렇게 딱 m 플러스 2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브로마이드가 하나만 들어가면. 알겠죠? 그런데 존재 확률이 어떻게 돼요? 얘가 79나 81이나 존재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존재 확률이 어떻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1대1로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y가 2이면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겠어요? 패턴이 m인 것과 m 플러스 2인 것과 m인 것이 1대 2대 1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P 플러스 Q, 여기서는 뭐 PQ 저기 썼으니까 얘는 R, S라고 합시다. 그러면 R 플러스 S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R 제곱, ERS, S 제곱. 이 각각이 뭐냐면 M 분자량이 나타날 확률, 얘가 나타날 확률, 얘가 나타날 확률이 되겠죠. 그럼 각각 R하고 S가 0.5씩이니까 여기서 R 제곱 대 ERS 대 S 제곱이 1대 2대 1이 될 거라고요. R하고 S가 0.5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Y가 3인 거죠? 그러면 3이니까 이 경우는 R 플러스 S를 3제곱 브로마이드가 3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개하면 R 3승 3R제곱 S 3RS 제곱 S3승인데 어차피 R과 S가 전부 다 0.5니까 R 3승 대
3R 제곱 S 대 3R S 제곱의 S 3승 하면 이 값이 1대 3대 3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수학 익숙한 사람들은 왜 뭐 이렇게 1, 1, 1대 2대 1, 1대 3대 3대 1, 그다음에 뭐 1대 뭐 4대 9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뭐 파스칼 피라 맞나요? 파스칼 사다리 뭐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그 패턴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계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딱 나타나면 이 안에 브로마이드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무조건 브로마이드냐면 두 칸 차이 나는 거 있죠. 동위원소가. 전 우주를 뒤져도 온리 브로마이드밖에 없어요. 원소가 총 몇 종류가 있죠? 원소가 총 몇 종류가 있어요? 원소. 전 우주에 원소가 총 몇 종류가 있어요? 110여 가지 정도 있고요. 동위원소까지 치면 몇 종류가 있어요? 동위원소까지 치면. 전 우주를 다 뒤지면 동위원소라고 다 따져봐야 한 2천여 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억 개도 아니고요. 2천만 개도 아니고 2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진 않지만 다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싹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를 조사해도 동위원소가 두 칸 차이 나잖아? 브로마이드밖에 없어. 그러면 두 칸이지. 보시면 여기 이게 두 칸이지. 그러면 1대 3대 3대 2면 이걸 몰라도 이걸 전혀 몰라도 여기에는 무조건 브로마이드가 3개 있는 거야. 1대 2대 1이 두 칸이지, 두 칸. 그러면 전혀 몰라도 얘가 탄소가 몇 개인지 수소가 뭔지 몰라도 이놈은 무조건 이 안에 브로마이드가 2개 있는 거야. 이걸 이쪽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외우고 있다고. 그래서 이 패턴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게 1번이다. 네. 이런 영어 단어는 없죠. 약간 내가 보다 좀 기분이 좀 무섭더라고요. 저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오늘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그래 시민 고마워요. 고마워. 패턴. 저기 우친이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아무도 안 했어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한다. 도훈이도 몰랐어요? 그래요? 그래. 자, 그다음 두 번째 2번은 뭐세요? 2번은요. 갑자기 2번 문제가 이게 대단한데 2번이 이런 게 있습니다. 2번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m 플러스 1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m 플러스 3, m 플러스 5, m 플러스 7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것끼리도 1대 3대 3대 1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자, 봅시다. 여기 줄게요. 자, 문제 2번은 왜 저런 조그만 패턴이 나타나냐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1. 자, 탄소 뼈대 구조를 보시면 지금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맞아요? 분자식이 지금 탄소 5개잖아요. 물론 이렇게 돼 있을지 뭐 고리가 돼 있을지 이중결합이 돼 있을지 삼중결합이 돼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자 스펙트럼으로는요. 그것까지 다 명확하게 알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중결합을 하건 삼중결합을 하건 질량은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약간 달라지긴 해요. 이게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해서 쪼개지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중결합이다 삼중결합에 의한 차이를 또 알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이제 고차원적인 얘기고, 보통은 이중결합이건 삼중결합이건 질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결합이 있을지 어떤 다중결합이 있을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탄소 5개를 나열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탄소의 원자량이 기본적으로 12, 12, 12, 12죠. 왜냐하면 탄소 12하고 보시다시피 탄소 13의 존재비가 0.989 대 0.011이니까 0.011은 나타날 확률이 아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 놈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 자, 얘가 예를 들어서 12, 12, 12, 12짜리인데 얘가 13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소량이 있을 거란 얘기지. 맞나요? 그럼 이때 요놈하고 요놈의 원자량 차이는 얼마일까요? 아니, 분자량 차이는 얼마일까요? 요놈하고 요놈은 분자량 차이가 딱 1이 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요 둘은 한 칸 차이가 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것, 이 분자 내 탄소 13, 이 2개 이상 존재하는 분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왜겠어요? 왜냐하면 탄소 13 하나가 존재할 확률도 보시다시피 0.011로 작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단순 탄소 13과 단순 탄소 13이라고 하면 요놈의 존재 확률이 어떻게 돼? 바로 0.012를 제곱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0.01도 작을 수 있다는데 0.01을 제곱을 해보면 0.00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탄소 13짜리가 하나라도 더 포함되게 되면 이것의 존재 확률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의 경우 모든 분자에는 오직 탄소 13이 하나만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하나만 있거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놈하고 요놈의 존재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죠. 이놈은 대부분이고 이놈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나타난다? 요놈하고 요놈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몇 칸 차이? 여기서는 한 칸 차이.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은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요거 때 요것의 비율은 얼마쯤 될까요? 이 가정을 한다면. 대략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대략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자, 요거 비율은 1대 3대 3대 1이죠. 얘도 1대 3대 3대 1인데 키 큰 놈하고 키 작은 놈의 비율은 몇 대 몇 정도가 될까요? 바로 20대 1 정도 됩니다. 18대 1 정도 나와요. 저 18대 1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썼죠? 썼죠? 지운다. 지운다. 깜짝. 예, 또 뭐? 오직 13C가 하나가 아니라 최대 13C가 하나 있을 수 있다라고 써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분자 안에 하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2개 있기는 어렵다. 뭐 2개나 3개 있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여기에서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봐요.
여기서 이제 이 놈이 만약에 탄소 13에 한 개가 있는 거면 이 놈일 거고요. 한 개가 더 있으면 얘가 되겠죠. 근데 그게 전체에서 먼지만큼 있을 거라고요. 그냥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있는 정도만 이렇게 픽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소 13에 하나가 더 있으면 여기 있을 거고요. 두 개가 더 있으면 여기 있을 거고요. 세 개가 더 있으면 이거고 네 개면 이건데 점점 여기에 포함되는 탄소 13의 경우의 수는 너무 작아지니까 무시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때 저기서 18대 1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네, 바로 해서 탄소 13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런 걸 우리가 5 콤비네이션 1 이렇게 계산하나? 5 콤비네이션 1이 5예요? 5 콤비네이션 5죠. 그럼 이때 존재비가 이게 12만 다 있을 확률은 0.989의 5승이고 이렇게 있을 확률이 5 곱하기 0.011 곱하기 0.989의 4승. 맞나? 내가 확률 통계 잘 못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0.989 대 5 곱하기 0.011. 그래서 대충 하면 18대 1, 아마 20대 1 정도 나온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까지 물은 건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질량 분석 스펙트럼은요, 되게 많은 학교에서 이게 입시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와요. 왜? 화학원에 나오거든. 화학원 교과 과정에 이게 나와요. 물론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화학원에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수능 치는 애들도 그건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건 안다고.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있으니까 입시 문제로 만들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처럼 상위권 학생들을 골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서울대나 카이스트가 아니더라도 연대나 고대에서도 이쪽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죠? 근데 카이스트께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에바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순간 얼까 하면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을 해두라 이런 말이죠. 됐죠? 오케이. 다. 동아 지금 몇 시에요? 40분. 정말요? 너무 많이 했잖아요.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걸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카이스트 문제도 한번 봤고 됐다. 자, 그러면 내가 또 이제 중요하게 소개할 문제가 뭐가 있느냐. 뭐 이건 특별한 게 없고 콜스 1에는 요 정도면 충분해요. 뭐 다른 건 뭐 특별히 없으니까 됐고 콜스 1 이걸 하나 해볼까? 요거 하나 해볼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좀 재밌는 건데 23페이지 여기 좀 재밌는 문제. 이거 잘 못 풀더라고요. 23페이지 30번 문제. 23페이지 30번 문제. 예, 다 뭐라고? 분수인데 이게 PDF 변환되면서 이게 좀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하여튼 23페이지 30번 문제. 자, 네,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깜짝아. 예?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한 직선상으로 이렇게. 30번 문제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이거 잘 모르더라고. 그래갖고
코스 1의 30번 문제. 30번 문제. 30번. 나와라. 자, 뭐라고요? 만들기. 근데 그렇죠. 그러면 만기 아닌가요? 보자. 좋아. 자, 도움 됐어요? 됐어요? 우리 저 뭐야? 우친이 오빠. 그렇지. 저기 혹시 김우친이라고 알아요? 김우친? 김우친하고 그 항상 같이 있는 여자가 있죠. 몰라? 몰라? 그 김우친과 윤심덕. 몰라요? 이 지금으로 치자면 이게 언제 1910년대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조수미 같은 분입니다. 조수미 씨 알죠? 조수미 씨. 그다음에 지금으로 치자면 박찬욱 감독 같은 분입니다. 그럼 박찬욱 감독 알죠? 며칠 전에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 받았죠. 영화 헤어질 결심. 본 사람? 안 봤어요? 우친 봤어요? 안 봤어요? 저희 누구냐? 도훈이 봤어요? 나도 안 봤는데 보러 가려고. 근데 어쨌건 유명하신 분입니까? 안 유명하신 분입니까?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 어디까지 만약입니다. 만약에 알고 봤더니 이 둘이가 사랑하는 사이였어. 근데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둘이서 동반 자살을 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 기사가 난리가 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이건 그리고 이 두 분은 그 우리나라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이 둘이가 알고 봤더니 사랑하는 사이고 사랑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이러면 만약에 전 지구가 들썩들썩할걸요? 그게 이분들입니다. 이 둘은 사랑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반 자살. 그런데 놀라웠게도 시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둘이 죽은 장면을 확인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미스터리가 있니? 는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 문제를 봅시다. 자, 우진아 궁금하죠? 안 궁금해? 그럼 다음 주에 와야 돼야겠죠? 알겠죠? 맞아야 돼요. 슈민아 궁금해 안 궁금해? 완전 궁금하죠. 완전 궁금하다. 이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모르는 쇼킹. 1910년 일제 시대 때 있었던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가 숨어져 있어요. 이제 이게 진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일본 놈들은 미워해도 돼. 그냥 미워해도 돼. 아니 아베 씨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와, 아니 이게 어제 딱 그 뉴스 보니까 총 맞고 쓰러지는 장면에서 이미 그때 죽었더라고. 이게 그렇게 쓰러지면 이거는 뭐 가망 없는 거거든요. 픽 쓰러지죠. 그 다음에 이게 막 가려서 가잖아요. 이미 그때 가신 거예요. 간 건데 워낙 그 이제 정치 유명하신 분이라 그 죽음을 이제 계산해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죽었을 때 계산을 하고 사망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발표해도 되나 안 되나를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언한 건데 딱 보는데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하여튼 그렇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있긴 있어.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의 군인들이 총리 암살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그 총 쏜 사람도 자위대 군인이었다면서. 그게 그런 일본엔 그런 전통이 전통 이상하다. 하여튼 그런데 아베 갔구나. 한 많은 세월 그렇게 가는구나. 자 어쨌건 자 보자. 아니 물포하니까 물리포기자 같잖아요. 어쨌건 자 봅시다. 자 그럼 보면 포도당 농도가 이렇대요. 그럼 간단히 줄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말은 근사적으로다가 물 1리터에다가 포도당 1g을 탔다는 거네. 그러면 물 1리터면 1000g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몰수로 바꾸면 이렇게 포도당은 1g 있는 건데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라서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물하고 포도당의 몰수비는 10,000대1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하면 해서 대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3승근 루트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잘 봐요. 10,000대1이라는 거는 이러한 3차원 공간에 H2O가 10,000개 있고 포도당이 1개 있다는 뜻이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그냥 10,000개는 좀 계산이 그러니까 1,000개 있다고 해. 1,000개. 그러면 그냥 3차원 공간인데 정육면체 박스라고 해봐. 그럼 거기에 1000대1로 있으면 얘가 일직선으로는 10개당 하나라는 얘기인 거지. 10개당 1개, 10개당 1개. 그걸 3차원으로 모으면 1000개당 1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대략 1차원상으로 20개 중 하나가 포도당, 20개 중 하나가 포도당, 20개 중 하나가 포도당이면 3차원 공간 안에 10,000대1 정도의 개수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세포 내에서 포도당이 분해가 돼야 되죠. 그럼 이게 포도당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네, 생물은 잼병이어가지고 가요? 그렇지. 그러면 가면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지.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나는 생물은 완전 잼병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묻는 거야. 그래서 만들 때 그때 무슨 해당 과정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무슨 사이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죠. 해갖고는 포도당 하나당 ATP 몇 개 만들어주고 이런 게 있지. 근데 미토콘드리아라는 얘 입장에서 물질을 받아들일 때 잘 봐요.
필요하면 물 분자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필요하면 포도당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피 속 상황이라 해보자는 말이야. 피. 내 피에 요 정도 농도로 포도당이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내 피가 들어있는 공간은 1차원이야, 3차원이야? 3차원이지.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분자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일종의 고분자죠. 고분자니까 거기에 물 분자가 들어올 때가 있고 그 포도당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내 3차원적인 물에 포도당이 이런 분포로 있으면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포도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이 관계를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는 물 분자 20개 들어온 다음 포도당 한 분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성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피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잖아. 모세혈관에서 피가 움직이는 속도. 그걸로 물 분자 20개하고 포도당 한 분자가 몇 초 동안 이게 들어가는지를 공급되는지를 계산하면 그때 만들어진 ATP 개수를 그때 시간으로 나누면 ATP의 생성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제인 거야. 근데 만일 혈관이 엄청 좁다고 생각하면 네. 혈관에서의 한 방향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네. 만개 중에 한 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혈관까지는 3차원이죠. 근데 미토콘드리아 입장에 3차원이어도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건 한 분자, 두 분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근사적 계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3차원일 거냐 1차원일 거냐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 3차원적으로 계산했을 때 1차원적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랑 교차 검증을 했을 때 1차원적이다라고 근사하면 충분히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뭐 이것만으로는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른 데이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저희 삼성간 씌우는 데에서 네. 이 공간의 높이와 넓이와 나머지 하나가 뭐지? 높이와 넓이와 너비가 다 같다고 그렇게 과정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은 아주 러프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중간에 가정해야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여기서 20대 1이라는 숫자가 절대 정확한 게 아니고요. 결국 알 수 있는 건 대략 수십 개당 하나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냥 수십 개당 한 분자. 그러니까 물 분자 수십 개가 있을 때 거기서 포도당이 한 분자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구나를 대강 이제 calculation on the envelope 방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네, 이런 식의 계산이 자연과학에 아주 많아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누가 냈느냐? 바로 서울대 화학과의 김유준 교수가 낸 겁니다. 김유준 교수는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그 지금 현재 화학 관련된 대한민국의 교과 과정을 확립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타입의 문제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과 지구과학과 화학을 융합하는 이런 타입의 문제를 그때 이제 김유준 교수가 이제 이런 타입의 문제를 만들었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케이, 됐다. 도춘아 지금 지금 몇 시에요? 진짜로? 딱 됐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에요. 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봐. 이렇게. 다음 시간에요. 안녕. 네. 시마이 데스. 오, 완전 많이 찍었어.